sport. You see, I'm Gatsby. His smile was one of those rare smiles that you may come across 4 or 5 times in life. It seemed to understand you and believe in you just as you would like to be understood and believed in.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며 인기가 많은 고전소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제롬 데이비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조지 오웰의 1984,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 당장 생각해봐도 많은 유명한 소설들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책도 빠지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작가 본인도 자신의 최고의 역작이라고 말했던 이 책은 1920년대 미국의 시대상을 세밀하게 표현해냈다는 점, 서정적인 표현과 아름다운 문장이 가득하다는 점,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을 지금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소설 중에 하나이자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고전 명작.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우선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던 베이커, 윌슨 부부, 마이어 울프심 등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책의 중심 인물은 다음 4명입니다. 우선 닉 캐로웨이입니다. 소설 속 나로 표현되는 화자인데요. 다른 모든 중심 인물들과 연결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제각기 다른 결함을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는 반면 제가 보기에 캐러웨이는 어디 하나 모나지 않은 무난한 인물의 전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이 소설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데이지 뷰캐넌입니다. 닉 캐러웨이와는 사촌 관계인데요. 집안도 부유해, 얼굴도 예뻐, 또 매력까지 철철 넘치는 소위 말해 금수저 혹은 엄친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한때 개츠비와 연인 관계였었는데 사랑이라는 정신적 영역보다는 돈이라는 물질적 욕망을 쫓아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톰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음은 톰 뷰캐넌입니다. 데이지의 남편이고 캐러웨이와는 대학 동창 사이입니다. 집안도 대대로 부자였고 대학생 때 럭비 선수를 할 정도로 우월한 신체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세상을 내 맘대로 주물렀다 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만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은 제이 개츠비입니다. 닉 캐러웨이와는 이웃 사촌 관계이고 데이지와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그녀 주변을 서성이는데요.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벌이며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만 그 돈의 출처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는 뜬구름 잡는 듯한 소문만 무성한 비밀에 쌓여있는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럼 이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중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일을 하기 위해 미서부에서 동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 온 집 건너편엔 그녀의 사촌 데이지와 남편 톰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인사차 그들의 저택을 방문한 날 캐러웨이는 톰이 머틀 윌슨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못된 놈. 캐러웨이의 옆집에는 비밀에 쌓인 의문의 갑부 개츠비가 살고 있는데요. 개츠비는 캐러웨이에게 그의 집에서 여는 파티의 초대장을 보내게 되고 캐러웨이는 이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개츠비는 초면인 캐러웨이에게 이상하다 싶을 만큼 관심을 보이고 잘해주는데 캐러웨이가 과거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데이지의
사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캐러웨이는 개츠비와 데이지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둘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본인 또한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지 질투에 사로잡힌 톰은 데이지에게 사실 개츠비는 불법적인 일로 불을 쌓았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위선적인 인물이란 걸 폭로합니다. 충격을 받은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톰의 내연녀 머틀 윌슨을 차로 쳐 즉사시킵니다. 개츠비는 그 사고를 본인이 저지른 것으로 떠맡지만 오히려 데이지는 그를 떠나 톰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 못된 놈 톰은 사망한 머틀 윌슨의 남편에게 개츠비가 그 사고를 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데 분노한 윌슨은 개츠비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매일 밤 그가 여는 파티에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지만 막상 그의 장례식은 찾아오는 이 없이 쓸쓸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모두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도대체 개츠비는 왜 위대한가? 입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이건 개츠비를 비꼬는 제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위대하다. 아이고 위대하십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밀주업을 통해 불법적으로 불을 쌓은 개츠비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하나의 원대한 꿈이자 소망이었던 데이지와의 사랑도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니까요. 하지만 다시 읽을수록 그가 왜 위대한지에 대한 저 나름의 생각이 정리되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데이지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한 번도 데이지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보이는 반응 정도에 따라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재평가하는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실제 눈앞에 있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듯이 그는 이따금씩 자신의 소유물들을 멍한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매일 밤 열었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성대했던 파티들도 그 전에 그가 굳이 데이지의 집 근처를 찾아 이사를 왔던 것도 아니 그 전에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불을 쌓고 싶어 했던 이유까지도 모두 다 데이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썸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요즘의 연애 형태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재고 따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게 요즘 연애의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일편단심이 더 빛나 보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가 위대하다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목적이 아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인 1920년대 미국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직후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한편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팽배하던 그 시기는 재즈의 시대이자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며 부도덕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하던 날들이었죠. 하지만 개츠비는 순수한 꿈과 환상을 간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무릅쓴다는 점에서 다른 인물들과 다릅니다. 제가 소설 속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장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초록색 불빛입니다. 소설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 초록 불빛은 개츠비의 집 맞은편에서 반짝이며
개츠비가 손만 뻗어도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지만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결코 잡히지 않는 꿈의 허상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초록색 불빛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해마다 우리 눈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맑게 갯날 아침에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이 불빛이 누군가에게는 돈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권력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각각이 이뤄내고자 원하는 꿈의 형태겠죠. 개츠비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만능 물질의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물질로서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사랑, 우정, 순수 등의 정신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 돈을 목적으로 두고 정신적 영역을 철저히 수단으로 삼았을 때 개츠비는 오히려 사랑이라는 정신적 영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돈을 수단으로 대합니다. 물론 그가 수단으로서의 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축적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개츠비라는 인물의 한계라면 한계일 텐데요. 그럼에도 이 소설이 여전히 유효한 힘을 지니며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개츠비가 맹목적인 성공과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만능 물질주의 시대관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임과 동시에 순수한 이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열망도 가지고 있었던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비치고 있는 초록색 불빛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